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오전 시간이 제가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오후 시간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리라 보고 잠시 한번 미국 소식하고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새벽에 장을 보긴 봤는데, 나름대로 잘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새벽에 보니까 부지런한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제 국가 부채 한도 확대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증시는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 채무 불이행 상황을 면한 것에 안도하는 모습인데 5월의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전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보여서 하반기에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입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단기적인 랠리도 예상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701.19포인트, 701.19포인트 상승해서 33,762.76을 기록을 했는데 S&P도 61.35포인트 올라서 4,282.37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07% 상승해서 13,240.77 13,240.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부채 한도에 따른 그 한도에 대한 그 우려가 투심을 이제 살려냈는데 상원의회는 지난 1일이죠. 목요일 밤 늦게 부채 한도를 그 인상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니 델런이 그 6월 5일부터 국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이제 부도 위기를 넘긴 것이에요. 부도 위기를 넘겼고 여기에 5월 고용 보고서는 이제 강력했어요. 5월에 비농업자 일자리가 33만 9천 개나 증가를 해가지고 전문가 전망치인 19만 개를 또다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코로나 이후에 공백이 된 일자리가 많아서 수요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니까 1월에 55만 개 이후 3월에 21만 7천 개, 4월에 29만 4천 개가 이어서 5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개, 33만 9천 개 늘어가지고 고용은 오히려 이제 증가세인데 5일의 고용은 레저 접객업이 4만 8천 개뿐만 아니라 전문 사무 서비스업 6만 4천 개이나 정부의 공공직이 5만 6천 개, 보건 의료 5만 2천 개 등에서도 활발히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실업률은 3.7%로 전월 3.4% 대비 0.3%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4월 데이터가 반세기 만에 최저치였던 터라서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이제 평가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올 초까지 그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그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용 상황이 예상외로 탄탄한 데다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AI 테마로 인해서 개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하는 등 선별적인 그런 호황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연착륙 시나리오가 다시 힘을 받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는 6월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어요. 그 쉴 새 없이 온 금리 인상 그 캠페인에 지방은행 몇몇이 도산하면서 이제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이제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 이대로라면은 6월 중순으로 예고된 FOMC에서 2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US뱅크에서 그래요. 주식 전략가가 이른바 골디락스가 찾아왔다. 확실히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고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임금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굳건한 고용은 연준이 이달 말에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시장은 연준에다 이봐 우리는 금리를 동결한 수준까지 도달했고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있네 라고 환호한다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현 경제 지표는 신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준에게도 떨어진 일종의 선물이다 그렇게도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크루즈 선사들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증명이 돼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3.6% 상승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네요.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도 1.74% 정도 상승을 했고 이 상승세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카니발 코퍼레이션도 한 2.78% 정도 상승을 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브로드컴이 AI 이슈 테마 종목 가운데 저평가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BOA 애널리스트가 브로드컴이 AI 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체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사업부는 20억 달러 매출에 주당 3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이날 2.79% 상승했고 연초 대비로는 41%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예슬레저 의류사인 그 룰루레몬은 예슬레저 이날 1분기 실적에 힘입어 11.3% 상승했고 회사는 매출이 전년비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사 센티네로는 수익이 기대 못 미쳐가지고 35.1% 폭락을 했네요. 미국은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이렇듯 나스닥 100은 0.7% 올랐고 S&P도 한 1.4%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1%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2.12%나 올랐나요? 완전 거의 막 폭등 수준으로 항상 죽수더니 아주 좋은 모습으로 끝났다. 필라만 좀 빠졌습니다. 필라만 아쉽게도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 1% 정도 빠졌어요. 엔비디아 좀 빠졌고 그동안 많이 올랐어. 400달러가 돌파했으니까. AMD가 1.3% 빠졌습니다. 브로드컴 2.7% 올랐고 TSMC 0.1% 찔끔 올랐고 인텔이 0.5% 올랐네요. 30달러 돌파했네. 마벨이 1.5% 빠지고 마이크론이 0.12% 거의 뭐 강보로 끝난 것 같습니다. 퀄컴 0.1% 빠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33 하락, 램 리서치 1% 하락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좀 빠졌어도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 마이크론은 빠지지 않았나 보니까 인텔하고 TSMC하고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이렇게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 우리 월요일 장이 또 상당히 기대됩니다. 월요일 한번 또 삼성전자 불기둥 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하면서 토요일은 재밌게 보내시기 바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